4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 이후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했고 해외 시장 또한 S&P 지수가 연중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공의 항복이라는 썸네일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항복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아직 항복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COT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상승의 가속도가 살짝 붙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초반 갭 상승 출발 이후 외국인들이 10분 동안 선물 매도를 2천억 넘게 쌓으면서 아래로 밀어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물 시장에서 이 매도는 따로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단은 선물 매도를 다시 걷어냈다가 재매도를 했는데 10시 15분 이후로 현물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잘못 판단했다 본 외국인들은 선물 숏을 빠르게 걷어내기 시작하면서 결국 선물 시장은 종가 고가의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옵션 만기까지 시장을 한참 횡보시켜 놓은 상태에서 오늘은 장대 음봉이든 장대 양봉이든 큰 봉이 나오기 아주 좋은 상황이었는데 9월물 선물이 한동안 이론 베이시스 대비 저평가되어 있던 상황에서 오늘 10시 15분 이후로 지수가 상승 전환하면서 이론 베이시스를 모두 회복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은 하락 전환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론 베이시스를 상회하는 콘텐고 전환은 올해 봄에도 한 차례 있었죠. 그러나 올해 가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롱으로 좀 봤다가 한동안 기간 조정 얻어맞으면서 고생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매도자들이 항복을 했다기보다는 6월 들어서 주춤했던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재개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현물 매도자들이 호가 공급을 늦추면서 매도 호가 공급을 늦추면서 시장이 탄력적으로 상승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일에 들어온 외국인이 현물 매수는 여전히 인덱스 종목 그리고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패시브 매수가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보고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그에 비하면 선물 시장에서의 방향성 설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현재 9월물 선물 미결은 27만 4천 계약이에요. 작년 이맘때는 25만 계약이었고 또 코로나 시절에는 22만 계약이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살벌한 수준으로 미결이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미결이 무엇이냐, 즉 숏이 지금 남아있는 거냐 롱이 남아있냐, 이것에 대해서 아직은 숏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이 순투기적인 숏 포지션이라기보다는 최근 1년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롱, TSMC 숏, 요거를 좀 보완하기 위한 해지성 선물 숏 포지션이 쌓여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요걸로 볼까요? 아이고. 요거를 이제 1년치를 보면 이게 삼성전자가 살살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년치만 봐도 2년 중순쯤부터 어디냐 요때부터 좀 달라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TSMC가 그동안에 굉장히 아웃퍼폼이었는데 1년 정도만 꺾어서 봐도 놓고 보면 점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롱이 더 세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를 단순하게 그 인터컨티넨탈 그 롱숏이 아니라 반도체자에서 이제 롱숏을 한 거라면 분명히 이 삼성전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그 숏을 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지를 할 거냐? 그 선물로 숏 해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만큼 증가한 양, 그러니까 선물 미결이 지금 코로나 시절에 22만 계약에서 지금 5만 계약 넘게 증가한 상태인데 요게 해지성으로 숏이 들어와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해지 숏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물 시장에서는 해지성 숏 외에는 투기적인 숏 방향성은 아직은 안 잡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지난번에 그 이번 만기 때 보면 오후 1시부터 굉장히 급하게 롤오버가 됐어요. 그 규모가 38,000 계약 정도 되고 38,000? 36,000? 그 정도 계약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네이키드 매수가 들어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 의미 있는 그런 방향성 아직 안 잡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번 9월물 들어서 의미 있는 미결 증가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10,000 계약 이상이 선물 미결 증가하고 방향성이 크게 잡히고, 요런 게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방향 모르겠다라고 봐야 되고, 또 27만 계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 이하로 미결 감소가 나왔다. 그러면 사실상 그 방향성은 다 소멸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옵션 시장에서는 양 클래스 모두 미결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기관이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를 했어요. 하루에 금융투자가 120억씩 풋옵션 매수한 경우 굉장히 드문데, 이는 월물 초에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낮거든요. 지나치게 낮게 출발해서 그냥 해치 차원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방 방향성 보고 풋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또한 아직은 변동성 바닥을 형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의외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변동성을 죽이면서 조정을 받는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뉴스플로우를 보면 크로다 인터내셔널 PLC라는 그 화학업체의 개별 종목이 이슈로 밀렸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보면 분명 리테일단에서는 경기 침체 징후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지만 증시는 두 가지 꿈을 먹으면서 상승 압력을 토해내고 있죠. 유로스탁스 기준 4,300포인트에 지금 4월 달에 처음으로 도착한 이후 유럽 증시는 사실상 두 달째 계속 횡보 중이에요. 결국에는 7월이 되면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다음 주는 유로존 주식도 또 미국도 선물옵션 만기주예요. 이때 롱감마 플레이가 나올지 아니면 끝까지 뭐 방향성을 죽일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근월물과 차월물을 섞어서 콜옵션으로 롱감마 플레이 해보는 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채권 시장에서는 유로존 채권 만기 이후 유럽 채권은 단기 매수세가 들어왔고,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는 다시 좁혀졌습니다. 여전히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채권 시장만 보면 증시는 고평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견해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요거 보죠. 이게 그 10년 이탈리아와 이제 독일 국채 스프레드인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과거에는 리스크 온으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독일이 제조업 경기 둔화, 그리고 이탈리아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리스크 온일까?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는 분명히 죽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이 이제 그 베어 진영이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채권 시장만 볼 게 아니라 상품 시장까지 확대해서 본다면 이건 맞는 주장이라고 봐요. 상품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름 가격이 의미 있는 반등을 하지 못하고 70달러 초반으로 주저앉았는데, 다음 주가 이제 원유 옵션 만기거든요. 근데 목요일에 기름 풋 옵션 한번 크게 날렸어요. 그래서 지금 양 프리미엄 옵션 프리미엄 굉장히 높습니다. 금요일날 콜 프리미엄 좀 죽이긴 했는데 여전히 옵션 프리미엄 되게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굳이 방향성을 본다면 이번 만기까지는 하방 양매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기름요. 근데 전체 흐름은 구리 같은 구리나 이런 걸 보면 상품 시장이 중국 모멘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저는 기름도 어느 가격대에서는 하방 경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주 말고 다다음 주 월요일인 이 6월 19일이 그 미국이 준틴스 휴일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주가지수 옵션 만기도 있고 선물 만기도 있고 또 그 기름 만기도 있고 되게 만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까지도 의미 있는 방향성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6월 한 20일 이후 그때부터는 의미 있는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역추세 매매를 한 식으로 변동성 축소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 흐름과 전혀 다르게 CTA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본장 개장과 함께 이미 S&P 지수가 4,305를 시가에 넘겨서 출발해버렸어요. 이후에 1시간 동안 사실상 쉬지 않고 쇼커버가 나왔는데, 이때의 상승을 주도한 종목들은 테슬라랑 어도비였어요. 시총 4위와 14위 종목이 시장을 주도해서 그게 과연 파괴력이 컸을까 싶지만 여기에 하나 더해진 게 CTA들이 매수였다고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CTA들이 매수라고 보면 숏 포지션이 항복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일부 매크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보는 investing.com이라든지 트레이딩뷰 이런 거에서 보여주는 그 CFTC의 COT 리포트, 여기는 넷 익스포저가 이 순매수 변동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비상업 포지션, 달리 말해서 순투기적 포지션이 40만 개가 넘었는데 드디어 순매도가 34만 4천 계약으로 8만 9천 계약 감소했으니까 그만큼 숏이 손절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수치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블룸버그로 내용을 뜯어보면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좀 COT 포지션을 좀 봤는데 요 화면이거든요.
다 나오나요? 오케이. 이 보면 이제 비상업 포지션 요게 그 이른바 투기적 포지션이에요. 투기적 포지션 중에 보면 이게 롱 포지션 25만 8천 계약, 요게 이번에 7만 계약 증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숏은 18,000 계약밖에 안 증가했어요. 지금 60만 계약이 있는데 3%밖에 손절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러면 CTA들이 항복이 나왔느냐? 항복 안 나온 거죠. 예. 요 화면을 좀 더 분석해 볼게요. 요거를 템플릿 하나 만들고 하나 더 만들고, 자, 먼저 요 롱 포지션 분석해 볼게요. 이게 다 나오나? 화면이 작아서. 요거를 보면 2022년 10월 중순 요때 이제 시장이 바닥을 치고 급등하잖아요. 요때 이제 선물 시장에서 롱 포지션이 꽤 들어왔어요. 그 수준으로만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길게 볼까요? 예, 롱 포지션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 보통 5, 60만 계약 정도가 롱 포지션 맥스라고 보는데, 반대로 숏도 그렇죠. 숏은 60만 계약 꽉 찬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볼게요. 이거를 최대로 볼까요? 이거 최대로 볼게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그 2008년 리먼 때였죠. 리먼 때 수준보다 더 많이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숏이 굉장히 이 크라우디드 트레이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롱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숏이 손절했느냐? 결론 손절 아직 거의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CTA들이 그 금요일 날은 이제 롱을 다시 한번 질러본 것일 수 있다. 그러면 좀 심각하죠. 이 숏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하면 한 5년치만 볼게요. 제가 이때 이게 코로나 시절 여름이었거든요. 6월달. 제가 이때 한참 코로나 처음에 이제 터졌을 때는 시장 리스크를 정말 잘 피해서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근데 스트레이트로 반등을 했죠, 코로나 때. 그래서 제가 이 여름에 꽤 손실을 입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숏을 꺾었죠. 그래서 아마 이때 숏을 꺾고 나서 급격하게 숏이 줄어들었다고 봐요. 줄어들었죠. 근데 저는 사실 거의 최고점에서 손절을 했으니까 손절을 좀 세게 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손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항복이 나오려면 이 정도가 한 20만 계약 넘게 급락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숏은 완전히 항복한 거 아니다. 항복 아직 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현재 변동성 수치를 이야기해 볼게요. 변동성을 아까 제가 어디다 정리했나요? 요걸 보면 되겠네요. 지금 9데이 빅스고 이거는 일반 빅스인데 지금 13.83 그리고 13.29. 근데 이제 변동성이 여기서는 함부로 더 매도를 못 치는 것 같아요. 변동성 매도를. 그러니까 변동성 선물이 지금 심각한 고평가는 아니지만 그냥 1.5포인트 정도 콘텐츠인데, 이 다음 주에도 이제 옵션 만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 종합해 보면 아직은 위로 한 번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즉 변동성 매도를 더 주면서 시장에 한번 커버를 더 줄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주 이벤트가, 다음 주 이벤트가 이제 화요일이 메인이죠. 화요일에 시장이 혹시라도 급등한다. 그러면 콜볼이 급격하게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지수를 올리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금요일 하루만 놓고 보면 시장이 윗꼬리 달고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시장이 하락 전환하려면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진정한 쇼포가 항복을 하게 된다면 저는 지수가 여기서부터 4,400, S&P가 4,500, 이거는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20만 계약이 손절을 이거 최소가 20만 계약이에요. 예. 최소가 20만 계약이 항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때 COT 리프트에서 순매도가 아니라 숏 포지션, 요거 IMMO ENCS, 요게 이제 급락이 나가겠죠. 그게 진짜 숏 항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먼저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는 위아래 테스트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더 이상 아시아 시장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서 사후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저는 도저히 이 가격대에서는 롱으로 따라갈 생각 없어요. 그리고 해지는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장마감 후의 리포트만 할 거예요. 물론 때가 왔다 싶으면 멤버십 대상으로 별도의 코멘트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시장은 아직은 콜풋 모두 미결 증가가 필요합니다. 변동성 바닥도 확인해야 돼서 아직은 방향성 베팅할 자리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방향성을 이야기하자면 약간의 오버슈팅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선물이 5포인트가 상승하면서 이론 베이시스를 상회하는 그런 콘텐츠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미결이 증가를 한다. 그러면 오버슈팅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 옵션 만기주죠. 그래서 롱감마 플레이가 나올 것인가 아닌가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데 우리 시장에서 지난주 옵션 만기일에 끝까지 콜옵션을 눌러주겠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번 옵션 만기주에는 롱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한 번은 위쪽으로 열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콜옵션을 근월물과 차월물을 함께 구성해서 소량 롱 방향 열어두는 정도 이런 대응은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유럽 증시는 지난주 미국 증시 흐름 대비 제법 언더퍼포먼 상황이죠. 그래서 별일 없다면 또 쇼커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아시아 시장에서 원자재가 살아난다. 이것도 상승을 자극하는 재료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자산군을 모두 아울러 본다면 저는 이번 주도 여전히 변동성 매도 장세가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세션에서 이야기했던 이 COT 리포트에 대해서 만약 숏들이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분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두 가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급등이 나와서 콜감마가 터진다. 아니면 계속해서 점진적 상승 나오다가 6월 반기 말에는 결국에는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강력한 숏 커버가 터지거나 그래서 결국엔 시장이 안 밀리면 저는 커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이 흐름은 어쨌든 시장이 빠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누가 후들리겠어요? 어쩔 수 없죠. 이 숏이 후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롱은 절대 못 따라가겠고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은 제 몫이 아니다 이렇게 보낼 거예요. 자, 오늘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영상을 좀 보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블룸버그 바이오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치시면 돼요. 네, 엔터는 안 누를 거예요. 이쪽으로 뭐 메신저 주셔도 되고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